이번 주 시청자 광장에서는 한 주 동안 방송된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소중한 의견을 전달해드립니다. 명장면 TV 속으로에서는 외국인의 눈에 비친 평양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한 이제 만나러 갑니다를 담았습니다. 빅클로즈업에서는 남북 간의 문화 차이를 극복해 나가는 남남 북녀들의 이야기 잘 살아보세를 집중 분석했습니다.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중년 남성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채널A 시청자마당입니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자영업자의 수는 556만 명으로 경제활동 인구 4,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라고 하는데요. 네, 하지만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문을 닫는 가게가 급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국내 창업자 중 평균 60%가 창업 3년 안에 폐업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보니 창업 시장도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데요. 소자본 창업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지난주 서민갑부에서는 적은 비용으로 시작할 수 있는 손글씨 사업을 통해서 큰 수익을 올린 주인공을 소개했습니다. 네, 손글씨 사업은 적은 재료비만 있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어 주부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은데요. 최근 주목받고 있는 손글씨 창업을 다뤄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시청자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한데요. 서민갑부에 대한 의견과 함께 그 밖의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 소감을 시청자 광장에서 준비했습니다. 최혜정 리포터. 네, 지난 한 주도 채널A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됐는데요. 방금 말씀하셨던 서민갑부부터 생활용품 속 유해물질의 모든 것을 살펴본 나는 몸신이다까지 채널A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분의 다양한 시청 소감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먼저 서민갑부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직업으로도 강력 추천, 남녀는 물론 나이도 상관없는 일, 빠르고 간단한... 지난 21일에는 손글씨 사업으로 약 700만 원의 월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이병삼 씨의 이야기가 소개됐습니다. 그럼 한 달에 한 어느 정도? 한 달에요? 병삼 씨가 공개한 월 평균 매출은 700만 원 정도. 배고파서 그런데 처음 맞출 수 있었어요. 자식들을 위해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이병삼 씨는 배고픔을 못 이겨 구걸로 생활을 이어가기도 했는데요.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항상 쉬지 않고 일을 했고 뭔가를 해보려고 노력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이 글씨 좀 잘 쓰나? 글씨요? 제가 글씨는 못 쓰고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림하고 뭐 글씨하고 똑같지? 네가 한번 써봐라니. 운명처럼 글씨를 통해 휴대전화 매장 점원으로 일하던 때 우연한 기회로 제작하게 된 손글씨 광고물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손글씨 사업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어둠뿐이던 인생에 빛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기술이 많아야 손님이 찾아올 거란 생각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물감으로 쓰던 글씨와는 초기에는 숱한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끊임없는 연습과 연구를 거듭한 끝에 손님들에게 호평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분위기에 딱 맞는 것 같고 또 눈에 띄고 그러잖아요. 병삼 씨는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스스로를 광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이에 안주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하는 것이 물론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며 작품 개발에도 힘쓰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죠. 안 끼잖아요. 그렇게 글씨만 쓰던 그의 손끝에서 다양한 작품이 탄생하게 됩니다. 디자인에 따라서 가격이 또 올라가요, 많이. 물감과 붓을 이용해 적어주는 건데. 한편 간단한 재료만으로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고 약 20만 원 정도의 적은 창업 비용으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음을 소개해 이목을 집중시키기도 했는데요. 15,000원, 2만 원. 여기서 조금만 더 열심히 부지런히 뛰고 노력하면요. 지금보다 더 많은 수익이 들어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사용하는 펜 역시 시청자들은 손글씨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이 흥미로웠고 성공한 뒤에도 끊임없이 노력하는 주인공의 모습이 인상적이었다는 소감과 함께 앞으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공을 이룬 다양한 서민 가부들의 모습을 소개해달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도 흔한 글씨 쓰기. 나는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꾸준히 하다 보면 기회가 오는 것 같아요. 다음은 나는 몸신이다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이것의 종류가 무려 4만여 종이 된다고 합니다. 집안으로 들어온 독, 생활 속 지난 20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 속 유해 화학물질의 모든 것을 파헤쳤는데요. 그게 다 돈 받고 파는 거야. 독을.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맞아요. 얘기하고 싶어요. 뭐 너나 할 것 없이 먼저 예방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생활용품을 통해 접하게 되는 각종 유해 화학물질들을 알아보고 그 위험성과 주의점을 살펴봤는데요. 제조상이 손에 닿거나 혹은 피부에 쏟아지거나 혹은 제대로 세척하지 않은 그대로 이 옷을 많이 묻어있는 그대로 옷을 입거나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위험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런 점에서 저런 정보를 알아야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또한 분사형 탈취제와 방향제를 밀폐된 공간에서 사용할 경우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미세먼지가 지금 1068입니다. 그래서 아까 10이었는데요. 100배 이상 증가했죠. 실내 좀 쉽게 말씀드리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그대로 집안에 가득 차 있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그냥 내 방에다가 공회전을 시키고 있는. 뭐 불로를 그냥 들어오는 거. 목에 가라는데 막 방부제도 없죠. 유해물질이 하나도 들어가지 이어 쌀밥과 쌀뜨물을 활용 유해물질 걱정 없는 천연 세제 제조 방법을 소개해 관심을 모았는데요. 맞아요. 이렇게 장난 가끔 가다 이렇게 쓱 그을 수가 있죠. 그건 유성이라 잘 안 여러 가지가 다 묻혀져 있거든요. 이게 맞는 아무리 세제라고 하지만 이게 다 빠질지. 벌써 반응이 오는데요, 립스틱이? 벌써 오물이 묻은 옷을 천연 세제로 빨자 얼룩이 말끔히 제거된 모습을 보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일본 피부도 물로 들어갔어. 이렇게 됐습니다. 주문하실 분은 080-8888 넣어버려주시기 와, 진짜 깨끗하다. 하나가 아니고 뭐 너댓 개씩 붙어 있고. 시청자들은 생활 속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해 유익했고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천연 세제 만드는 방법을 알려줘 유용했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다음은 카톡쇼 4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도로를 달리다 보면 아웃사이드 미러에 차가 보이지 않는 이때 차로를 변경해 지난 22일에는 차로 변경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대표적인 원인인 사각지대의 위험성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명심해야 합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원형 보조 미러. 원 미러 같은 거 달긴 하는데 효과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원형 보조 미러를 달고 주행해 사각지대를 해소해주는 다양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은 물론 실험을 통해 그 효과를 검증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보였던 일반 아웃사이드 미러와 달리 광각 아웃사이드 미러를 붙이자 숨어있던 한 대의 차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얽힌 괴담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볼까 하는데 꽃미남 예언가 오한근 역술가 나오셨습니다. 차량 한 대가 터널에 진입.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역술가와 함께 교통사고에 얽힌 괴담들을 파헤치기도 했는데요.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난 그 영혼들이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기도 할까요? 억울하게 죽으면 혼자 가려고 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한테 데려가려는 그런 특성이 있거든요. 어머, 데려가려고. 예. 작년 한 해 먼저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현장에 역술가가 직접 찾아가 사고의 원인을 역술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일단 저 가운데 중앙에 지금 어떤 하얀 물기둥 같은 그런 형상으로요. 저기 영들이 굉장히 많이 몰려 있어요. 밤 이제 11시 반부터 1시 반까지 이런 영들의 활동이 되게 강해지기 때문에 그때 사고가 좀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이 터널에 들어가 본 뿐만 아니라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는 세계 곳곳의 터널들을 소개하며 터널 안에 귀신이 있음을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땅에서 죽은 연가라도 터널로 들어와서 몰려서 억울함을 갖다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거죠. 터널을 이제는 운전을 하시면서 이제 머리가 이제 쓴다거나 오싹한 그런 기분이 들면은 예, 같이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귀신이 얼마만큼 시청자들은 교통사고에 얽힌 여러 괴담들을 다루는 과정에서 과학적인 근거 없이 역술적으로만 접근하는 모습이 부적절해 보였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보다 객관적인 취재를 통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해달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역술가와 함께 현장을 찾았습니다. 다음은 뉴스 특급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서울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속된 말로 말리기 시작하는 거죠. 지난 21일에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 지역으로 선정된 경북 성주 주민들의 배치 반대 시위 소식을 전했습니다. 평화시 하신다고 하니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을 둘러싼 병역 특혜 의혹을 다뤘습니다. 명백히 알고 데려갔고 또 서로 묵시적으로 뭔가가 오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이날 방송에서는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이진욱 씨와 고소인 간의 진실 공방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두 사람 중에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둘 다 거짓말 탐지기 더 자신 있다. 가해자 측보다는 상해 흔적이 담긴 사진을 공개한 고소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고소여성, 고소녀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런데 이 고소여성 측의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히려 그 정도 됐을 것이라 입증을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고소인이라는 중립적 표현 대신 고소여성, 고소녀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 성차별적으로 느껴져 불편했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단어 선택에 보다 신중을 기해달라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유사하다는 점에서 마지막으로 개밥 주는 남자에 대한 시청자 의견입니다. 벌써 냄새 맡아, 물 냄새 맡았지 벌써. 그렇지. 도키야 신났어? 우와. 지난 22일에는 여름을 맞아 반려견 오키도키와 함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난 개그맨 양세형, 양세찬 형제의 모습이 그려졌는데요. 선배님이 오키 들이가 진짜 조그마다. 야, 아유 귀여워. 그렇지, 좋아. 두 사람은 평소 친분이 두터운 개그맨 정준하 씨를 초대해 반려견과의 물놀이를 함께하든가 하면 잘한다. 잘하네. 닭백숙을 나눠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준하 씨야, 백수 먹방 시작하겠습니다. 정준하 씨 맛있습니까? 너무 맛있어 미쳐버리겠어. 출발. 가자. 천천히 가, 천천히. 한편 개그맨 주병진 씨와 반려견 대중소는 강원도 대관령으로 여행을 떠났는데요. 평소에 잘 볼 수가 없는 거야. 이거 봐. 나무가 밑으로 해서 빽빽하게 있는데, 이야, 이거 멋있다. 대야, 이거 한번 봐봐봐. 밑에 봐봐봐. 숲길을 걷던 주병진 씨는 반려견을 일일이 들어올려 아름다운 풍경을 보여주는 것은 물론 더위에 지친 대중소에게 마실 물을 챙겨주는 등 세심하게 보살폈습니다. 싸우지 말고. 닭 삶아줄게. 또한 정상에 오른 뒤 하룻밤 묵기로 한 야영장에서도 자신의 식사보다 대중소의 저녁을 걱정하는 주병진 씨의 모습에서 반려견에 대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이구, 코 자자. 우와. 정상까지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 시청자들은 반려견을 가족처럼 생각하며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보기 좋았을 뿐만 아니라 반려견에 대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 바람직해 보였다는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나는 몸신이다는 최근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용품 속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호평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도 시의성 있는 주제 선정을 통해 생활에 도움이 되는 건강 정보를 전달해 주길 바랍니다. 네, 카톡쇼4는 교통사고에 얽힌 괴담을 다루면서 역술적으로만 접근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흥미 위주의 내용만을 전하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뉴스특급은 성폭행 사건을 전하는 과정에서 성차별적인 단어를 사용해 지적을 받았는데요.
시사 프로그램에서 중요한 것이 중립성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단어 선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밑거름이 됩니다. 저희 채널A 프로그램을 시청하신 후 소감이나 개선 사항을 각 프로그램 게시판이나 저희 시청자마당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제작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빠 본색 속 잘못된 표현을 짚어보겠습니다. 뭐라? 10시 좀 넘어서 일어나. 알았지? 10시 20분에 일어나. 지난 7월 6일에는 이혼 후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는 김구라 씨의 일상이 그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붓기라는 잘못된 자각이 사용됐습니다. 네, 김구라 씨의 부은 얼굴을 가리켜 붓기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올바른 표현은 무엇입니까? 네, 얼굴이 부은 상태를 나타낼 때는 붓기라고 쓰는 것이 맞습니다. 붓기의 기가 된소리로 발음되다 보니 사이시옷을 붙여 쓰는 경우가 있는데요. 한자어 중에서 사이시옷을 밝혀 적는 단어는 총 6가지입니다. 곳간, 셋방, 숫자, 찻간, 퇴간, 횟수로 이 한자어 외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처럼 우리말에는 혼동하기 쉬운 표현들이 많은데요. 앞으로 저희 채널A는 잘못된 표기법에도 주의를 기울여 올바른 언어 사용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 리포터 수고하셨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이번 순서는 한 주간 방송된 프로그램 가운데 인상 깊었던 장면을 소개하는 명장면 TV 속으로 순서입니다. 네, 이번 주에는 이제 만나러 갑니다 속 명장면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 직접 다녀온 외신 기자가 출연해서 평양 방문기를 공개했다고 하는데요. 지금 확인하시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소통의 자리. 이제 만나러 갑니다.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합니다. 이제 만나러 갑니다. Buenos tardes. Buenas tardes, señorita. 오 마이 갓.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외국인 손님이 찾아왔네요. 그의 눈에 비친 북한의 모습은 어땠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스페인에서 온 아타입니다. 서량 씨, 지금 대한민국에 온 지 이제 몇 달밖에 안 됐는데 외국인하고 이렇게 대화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악수 한번 하시죠. 이제 악수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하시는데 갑자기 무서워. 서량 씨가 먼저 악수를 한번 좀 해보시죠. 네. Between men and women, we give 2 kisses. In the cheek. 진짜 웃겨. 표정 바꿔라. 북한에는 어떤 일로 갔다 오신 건가요? Well, it was exactly 2 years ago. It was in summer 2014, and there was a wrestling contest organized by Antonio Inoki, the Japanese senator, an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That was not exactly the contest. That was before the contest. They were making some tests. 한국에 왔었는데. Some tests, and then there were people like Bob Sapp. Bob Sapp! Just beating this little kid. It was a fun moment. 샵이 평양에 갔다고요? Yeah, Bob Sapp, even he's a 미국 놈. Even he's a 미국 놈. 여권에 북한 도장 찍혔나요? Of course. 와. I have my North Korean visa in my passport, my old passport. 와, 비자. 저는 평양냉면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그 평양에서 평양냉면을 드셔보신 적 있는지? Well, actually, I ate Pyongyang naengmyeon in the most famous naengmyeon restaurant in Pyongyang, and I have to say that I was a little bit disappointed. Because the soup is not cold enough, it didn't have ice, and it had like kind of some sour sauce, like lemon. But on the other side, I have to say that the noodles, the texture of the noodles was great, the noodles taste was very good, and also I have to say that Pyongyang and North Korean beer is
awesome. I tried Taedonggang beer in the capital. It was really, really good because it's the most famous one. And also in the countryside, I tried a homemade beer, a craft beer. And I have to say, this is one of the best beers I've ever tried. 수제 맥주가 평양에서 만든 건 맛있어요. 근데 지방에서는 그걸 흉내를 내서 번을 따서 하는 방법을 배워서 사람들이 만들긴 하는데 평양 거보다는 맛이 없어요. Actually, we had to follow the route that they planned for us. We didn't have much freedom. In the War Museum, with this woman who was really, really kind. Her English was great, and she was explaining us everything about the War Museum. A big fan of Kim Jong-un. I would say she was in love of Kim Jong-un. So she was talking about Kim Jong-un like with such a big love and passion. Would you like to meet Kim Jong-un in person someday? So she told me, well, if someday I meet Kim Jong-un, I will be the most happy person in life. 명성희 씨, 네. 평양에서는 외국인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네, 흔해요. 백화점에서도 볼 수 있고, 호텔에서도 볼 수 있고, 지하철에서도 볼 수 있고요. 진짜 무료로 공부하는가, 세금이 없는 나라 맞는가. 그러니까 북한이 대부분 그런 거를 많이 선전하기 때문에 그런 걸 많이 진짠가 이렇게 의심하는 외국인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을 하면 그런가 하고 그게 한 1분, 2분 정도 이렇게 말을 하면은 보연이 어디 가자 해서 데리고 가요. 거의부에. 그래서 무슨 말 했냐? 그다음에 그 주민등록 번호 이런 증명서 번호 다 쓰고 그런 절차를 받는 거죠. 한국 아니에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한국 같아. I was in the water park of Munsu Water Park in Pyongyang, and yeah, they took us there. It was recently open at that time, and we saw like lots of people having fun there. There was a curious thing. The tickets were like $10 to $15. Also in the water park, there was a restaurant and there was a coffee shop, like very Western style. And actually, the coffee shop would be like any coffee shop here in South Korea. And even the prices were the same. I paid like $4 or $5 for a coffee. 아따 씨는 정말 또 갈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북한을 또 갈 수 있는데 우리 미녀분들은 언제 갈지 아직. 아휴, 정말. 평양을 보니까 막 가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서 한번 그 놀이장에도 가서 놀고 싶고 수영도 하고 싶고 한데 뭐 지금 상황이 가서 놀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잖아요. 빨리 하루빨리 좀 통일이 되든지 빨리 남과 북이 교류가 돼서 우리 탈북민들도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요.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원이 머지않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우리 아따 씨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 평양 시내의 일상적인 풍경들을 볼 수 있어 새로운 느낌이 들었는데요. 레슬링 경기를 관람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또 수영장의 풍경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저 역시 외신 기자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없는 평양의 현재를 볼 수 있어서 반가운 기분이 들었는데요. 한편으로는 같은 민족임에도 직접 가볼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제 만나러 갑니다가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의 새로운 모습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해 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빅클로즈업 순서죠. 한보람 리포터 어서 오세요. 네, 앞서 소개했던 이제 만나러 갑니다 외에도 남북의 분단 현실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저희 채널A에는 남남북녀가 한 가족을 이뤄 서로 소통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담은 프로그램이 있죠. 바로 통일준비생활 백서 잘 살아보세입니다. 네, 남북의 서로 다른 문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함께 동고동락하는 모습을 담은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의 출연자들은 서로 다른 문화와 생활 방식을 직접 부딪혀보고 통일 이후 겪을 수 있는 상황들을 미리 가상 체험해 보는데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서 웃음 이상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빅클로즈업에서는 통일을 향한 행복한 소망을 담은 잘 살아보세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지금 만나보시죠. 미래의 통일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통일을 꿈꾸며 잘 살아보기 위해 모인 남남북녀들이 있습니다.
가깝고도 먼 남남북녀들의 기막힌 동고동락.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셉니다. 매주 토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되는 잘 살아보세는 남한 남자와 북한 여자가 함께 생활하며 남북한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한다는 취지의 관찰 예능 프로그램인데요. 왼쪽 어깨 결리고 겨드랑이 딱 꺾고 머리 감았고. 잘 살아보세는요, 그 북한과 남한의 문화적 동질감을 회복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북한의 가족과 남한의 가족이 하나의 가족의 울타리 안에서 앞으로의 예상되는 작은 통일 한국을 볼 수 있는, 미리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탈북인 예능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남남북녀의 공동생활이라는 설정으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으며 시청자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만의 차별성이 있다면 저희는 정말 같이 살거든요. 그야말로 장르적인 특성, 리얼리티의 특성이 그대로 살아나지 않나. 그런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은 나도 잘 몰라요. 또한 남과 북의 문화 차이를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들이 더해져 시청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데요. 현대화적이고 제가 아마 좀 다른 세상에 왔다는 느낌도 들고. 그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해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 대한 문화를 이해해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또한 서로에 대해서 배려하고 서로에 대한 문화의 차이를 인정하고요. 그것을 스스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잘 살아보세요는 역시 이런 문화적 이질감을 회복시켜주는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2절로 넘어갑니다. 2절은 이제 만만치 않아요. 통일 무슨 교수님? 이건 김춘추의 아들. 거구려 세운. 최근에는 남북 역사 바로잡기를 기획해 왜곡된 역사를 배워온 탈북 여성들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도 했습니다. 북한 출신 그 미녀분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와 너무나 다르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착안해서 이제 잘못된 역사를 제대로 가르쳐 주자는 취지로 요즘에 그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노래를 가르친다거나 그런 그 구성들을 집어넣고 있는데 조금씩 탈북녀들의 역사 인식에 역사에 그 새롭게 공부하는 데 있어서 도움될 것들을 계속 준비할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소 접하기 어려웠던 북한의 생활 양식을 다채롭게 보여주면서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전신불이야. 와 고기다. 어리대가리. 어리대가리. 네? 도전해볼게요. 오 맛있어. 어디부터 먹어야 되지? 하지만 생활 양식 중 음식을 만들어 먹는 모습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해 이야기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음식은요, 한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프로그램에서 음식이라는 걸 통해서 소비자들, 특히 수용자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은 있어 왔습니다. 다만 너무나 많은 그 요리 프로그램들이 나오는 마당에 잘 살아보세 마저도 같은 소재, 요리를 가지고 같은 소재를 풀어낸다면 때로는 그 소재가 너무나 식상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분량을 조절하는 부분은 분명히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라브입니다. 누구신가요? 와, 이렇게 뵙게 또한 초대 손님의 등장으로 활력을 더하는 점은 좋지만 정작 남북 출연자들 간의 소통은 줄어들고 초대 손님의 이야기가 주를 이뤄 아쉽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에 어떤 새로운 활력을 더 집어넣기 위해서 종종 게스트분들을 모시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손님이 오시다 보니까 출연자분들도 그렇고 그 게스트분들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런 것에 머무르지 않고 게스트분들이 와서 또 탈북 미녀들과의 또 새로운 어떤 화제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또 서로 몰랐던 사실도 알 수 있는 계기. 그래서 좀 더 게스트분들을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막 은행들이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 출연하는 탈북 여성들이 잘 살아보세에도 출연해 식상하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새로운 얼굴을 발굴하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 본 그런 느낌이 아니라 천장에서 쥐가 막 지금처럼 북한 여성, 남한 남성으로 출연자를 한정짓기보다는 다양한 배경의 탈북인을 섭외해 폭넓은 이야기를 들려주길 바란다는 제언입니다. 지금 현재 그 포맷은요, 북한 여성 탈북 여성이 나와서 한 가족을 이루는 포맷이거든요. 근데 유독 북한 남성, 탈북 남성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를 더욱더 극대화하고요. 소재를 살리려면 북한 탈북 남성들도 같이 나와서 그걸 이끌어가는 모습은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그 아이들까지도 같이 나와서 이런 분들의 고민을 같이 풀어줄 수 있는 이런 소재의 다양성이 있다면 결국 잘 살아보세요 프로그램이 조금 더 외연을 확대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공감을 얻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은 같이 남남북녀가 만나서 같이 생활해보고 그런 것에 머물렀다면 서로의 차이점을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제 그동안 같이 살아왔으니까 앞으로 뭔가를 해보려고요. 그래서 남남북녀가 힘을 합쳐서 어떤 긍정적인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장기 프로젝트들을 구상 중이거든요. 더불어 꼭 탈북 미녀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탈북 청소년이나 아니면 탈북하신 좀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분들 등등 해서 좀 이렇게 탈북민들에서 외연을 좀 확장해 나간다고 할까요? 어떤 그런 방향으로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다름을 넘어 하나가 되기 위한 첫걸음인 통일준비 생활백서 잘 살아보세. 앞으로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되는 프로그램으로 꾸준히 사랑받길 기대합니다. 네, 간혹 초대 손님의 이야기에만 치중하는 모습이 지적을 받았는데요. 프로그램에 새로운 활력을 더해주려는 제작진의 의도는 이해를 하지만 그보다 우선시돼야 할 것은 남북 출연자들 간의 소통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동안 계속 지적을 받아온 음식 위주의 소재 선정이 반복돼서 아쉬움을 남겼는데요. 앞으로는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소재 발굴에 더욱더 노력해야겠습니다. 네, 탈북인 여성들만 출연하는 점도 지적을 받았는데요.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탈북인들이 겪는 문제가 다른 만큼 앞으로는 탈북인 여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탈북인 출연자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잘 살아보세가 공동생활을 통해 남북한의 문화 차이를 극복한다는 프로그램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새로운 소재와 구성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TV 속에 나타난 대중문화의 흐름과 현상들을 짚어보는 문화톡 TV가 보인답니다. 네, 오늘은 이혜리 스포츠동화 기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럼 먼저 주제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근 방송에서 중년 남성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년들의 개그가 예능의 소재로 활용되는가 하면 방송 전반에서 중심축 역할을 하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개밥 주는 남자에서 그 주병진 씨 나오는 걸 봤는데 약간 더 친근하더라고요. 유재석 씨나 김구라 씨처럼 중년 남성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이 진행하는데 매끄럽게 잘 진행하는 것도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최고의 사랑에서 윤정수 씨나 마리텔, 김구라 씨 되게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그 아빠 본색이라는 프로그램에 김구라 씨랑 그 아들분이 나오시는 걸 봤어요. 중년 남성 여성들이 나오는 불타는 청춘 그런 거 본 적 있어요. 아는 형님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강호동 씨랑 이수근 씨가 나오셔서 재밌게 활약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기존의 권위적이고 딱딱한 모습을 벗어나 편안하고 친근하게 변한 중년 남성들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은 물론 세대 간 소통을 돕고 대중문화의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오늘 문화톡 TV가 보인다에서는 최근 방송에서 중년 남성들이 주목받고 있는 현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럼 잘 가는 거지. 요즘 방송 프로그램들을 보면 중년 남성들의 활약이 대단한데요. 젊은 연예인들 못지않은 인기를 끌면서 시청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년 남성들의 전성시대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요. 이렇게 중년 남성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아재라는 단어도 유행하고 있죠. 네, 특정 지역의 방언인 이 아재라는 단어가 최근에는 10대나 20대 젊은 층이 더 열광하는 대중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네. 아재는 중년 남성을 뜻하는 아저씨의 또 다른 표현인데요. 단순히 중년의 남성을 지칭하는 의미에서 머물지 않고 최근에는 친근한 분위기로 젊은 세대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년 남성을 뜻하는 단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네. 또 권위적이고 보수적인 그 이미지와는 조금 대비되는 단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대중문화에서도 아재를 상징하는 연예인들이 크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불과 얼마 전까지 대중의 관심에서 조금 밀려나 있다라는 평가도 받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유행을 이끄는 선두로 나서게 된 건데요. 그 실제로 중년들의 활약은 그 대중문화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물론이고 또 유행에 가장 민감한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40대는 물론이고 50대 남자 연예인들의 활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요즘 방송에 나오는 중년들을 보면 예전에 비해서 참 많이 친근해졌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일명 아재 개그라고 하죠. 그런 중년들의 가벼운 농담들도 이런 변화에 한몫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의미 없는 말장난이나 썰렁한 농담을 버무린 이른바 아재 개그가 방송의 인기 소재로도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네. 그 KBS 개그 콘서트나 SBS 웃음을 찾는 사람들 같은 이런 개그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아재 개그를 하나의 코너로 마련해서 굉장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중년 연예인들도 이제는 스타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 가수 김은국 씨가 아무래도 대표적인 그 주역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그 김은국 씨는 일단 외형적인 모습만 보면 아전 씨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네네. 하지만 다른 면에서는 기발한 유머 감각을 갖추고 있고 또 어떤 세대와도 소통할 수 있는 굉장히 유쾌한 매력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김은국 씨가 아재 열풍을 이끄는 주역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또한 중년의 방송인 김구라 씨 역시 현재 8편에 이르는 예능 프로그램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신동엽 씨도 야한 농담을 즐겨하는 아재라는 이미지로 최근에 더욱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네. 이 점잖게 무게를 잡던 예전의 중년들과는 확실히 달라진 것을 느끼는데요. 중년들이 이렇게 달라진 뭐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과거에 비해 중년 남성들이 스스로 그 탈권위를 선택하고 있고 또 그 보수적인 가치관 대신에 조금은 젊게 생각하려고 이런 사고의 전환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 단순하게 젊어지고 싶다는 욕구만 그 표출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개성이나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한 가운데 그 새로운 문화나 또 유행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과거 유행에 조금 뒤떨어진다고 그 평가받았던 이런 중년 남성들이 점차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를 원하고 또 그런 변화가 젊은 층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런 세대 간 공감을 형성하는 분위기 아래 이런 아재 열풍은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성세대와 또 젊은 세대 간의 그런 취향이 굉장히 닮아 있기도 한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취향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과거에 유행했던 예전 노래들을 현재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점 역시 이런 세대 소통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청자들은 방송에서 중년 남성 연예인들이 활약하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거리로 나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기성세대잖아요. 기성세대와 뭐 젊은 세대들이 같이 장난치고 노는 모습이 보기 좋지 않나 싶네요. 예전의 중년 남성이라고 하면은 약간 가부장적인 그 제도 안에서 이게 권위적으로 상하 관계, 약간 소통 관계를 보였다면 요즘 이제 그 채널 A에서 하는 아빠 본색 이런 프로그램에서도 보다시피 이제 아버지와 아들의 이제 소통이나 수직적이 아닌 이렇게 수평적인 관계를 많이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중년 남성의 활약이 더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분들이 중년이 되신 거라 친근하고 좋아요. 중년 남성들이 저희에게는 좀 거리감 있는 존재로 느껴졌는데 요즘에 TV에 나오면서 예능이랑 좀 어린 친구들이랑 같이 말장난하면서 하니까 좀 가까워진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권위적인 남성상보다는 좀 더 그 나이에 맞게 배려심이 있는 그런 중년 남성의 모습이 보여서 저는 좋은 것 같고 그냥 조금 아쉽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 중년 남성의 모습이 많이 보이는 것처럼 중년 여성상도 좋은 모습으로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방송에 친근하게 나오는 중년 남자 연예인들이 보기 좋고 변화된 중년들의 모습이 세대 간의 거리감을 좁히고 소통에도 도움이 된다는 의견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다른 세대와 소통하려는 중년들의 노력이 지금의 열풍을 만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열풍에 힘입어서 어느 때보다 주목을 받는 연예인들도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성민 씨도 있는 것 같고 네. 마동석 씨도 기억이 나고요. 이분들이 인기를 얻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네, 이런 흥미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아재 스타들의 이런 활약은 영화나 드라마까지 전방위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이 유행이 가장 나중에 반영된다고 하는 영화에서도 최근에는 이런 열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영화 흥행을 결정짓는 배우로 꼽히는 사람들은 그 중년인 오달수 씨나 성동일 씨인데요. 네. 사실 이들은 이제 명품 조연으로 출발을 했지만 그 실력이 관객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최근에는 영화의 주역으로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에서도 아재의 이야기가 드라마 전체의 대대적인 성공을 이끄는 힘으로도 통하는데요. 네. 그 드라마 미생의 이성민 씨 그리고 시그널의 조진웅 씨가 맞아요. 대표적인 스타라고도 할 수 있겠죠. 네. 그 이들은 드라마와 함께 출연한 그 20대 청춘 스타들보다 오히려 여성 시청자들의 더 큰 사랑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네. 남자들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그동안 소외당했던 중년 남성들이 대중들에게 주목을 받는다는 건 정말 반가운 일인데요. 그럼 이런 분위기를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런 중년 남성들의 활약은 그 무엇보다 세대 간 소통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특별한데요. 서로 다른 세대가 눈높이를 맞추고 또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때문에 방송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그 활용하려는 움직임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 특히 10대나 20대 특정 세대에만 집중돼 있는 프로그램 다양성을 바꾸는데도 좀 기여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출연하는 스타들의 연령대도 다양해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로도 이어질 수 있겠죠. 네. 넓게 본다면 대중문화 세대 다양성에 기여한다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 발전시키는 일이 이제 숙제로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그 대중문화 유행의 속도가 아주 빠르고 또 그 집중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한 곳에만 집중된다면 중년 남성들이 지금의 인기를 유지하지 않고 또 자칫 희화화되는 우려에 또 노출될 수 있기도 합니다. 네. 단순히 방송 소재로 소비되지 않도록 그 해당 연예인들은 물론이고 또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제작진들의 지속적인 노력과 또 발전을 향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 방송에서 중년 남성들이 활약하는 현상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중년 남성들에 대한 지금의 관심이 단기간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문화톡TV가 보인다는 이혜리 스포츠동화 기자와 다양한 의견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남희의 직원직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오후 2시 50분부터 1시간 30분 동안 방송되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크게 3개 코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코너는 대중문화 이슈를 다루는 코너인데요. 이 코너에서는 대중의 관심을 모으는 연예가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너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코너로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건, 사고를 보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코너는 최근의 정치권 소식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시청자들은 이남희의 직원직설을 통해서 연예가 소식에서부터 정치권 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장점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연달아 발생한 연예인 성 스캔들,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부적절한 발언, 사드 배치 결정에 따른 국내외 여론 동향, 청와대 고위 관료 관련 의혹 등 시청자들은 이남희의 직원직설을 통해서 폭넓은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이남희의 직원직설이 진행자 교체, 새로운 코너 신설 등을 단행하여 새로워진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남희의 직원직설이 프로그램 성격을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 구성에도 과감한 변화를 시도한다면 지금보다 더욱더 많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은 이남희의 직원직설입니다. 직원의 사전적 정의는 옳고 그름을 상대방에게 기탄 없이 바로 말함이고 직설의 사전적 정의는 바른 대로 또는 곧바로 말함입니다.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3개 코너 중 첫 번째와 두 번째 코너가 전체 프로그램 방영 시간의 3분의 1을 차지하는데요. 이들 코너는 주로 연예가 소식과 사건, 사고 소식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특정 이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꺼리낌 없이 말할 때 우리는 직언직설한다고 하는데요. 프로그램의 내용과 진행이 직언직설적이라고 하기엔 다소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프로그램을 보다 직언직설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이 다루는 내용의 범위와 양을 조정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프로그램 내용의 범위와 양이 지나치게 많습니다. 연예가 소식 코너에서만 평균 4-5개의 기사를 담고 있고 사건, 사고 코너에서도 그 이상의 기사를 담고 있다 보니 각 기사를 심층적으로 보도하고 각 기사와 관련된 진솔하고 폭넓은 의견을 전달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채널 A 프로그램들 중 뉴스와 같은 보도 프로그램이 다수 있습니다. 이남희의 직언직설에서 정치권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를 두지 않더라도 채널 A 시청자들은 정치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정치권 소식을 전달하는 코너의 비중을 줄이고 사회면에 더욱 집중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남희의 직언직설이 연예가 소식에서부터 정치권 소식에 이르기까지 다루는 범위가 넓다 보니 프로그램의 성격도 모호한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이남희의 직언직설에서 다루는 내용의 범위를 줄이고 특정 영역을 집중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된다면 이 프로그램의 성격도 명확해질 수 있고 지금보다 더욱 깊이 있고 다양한 시각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을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다양한 영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다 보니 정작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7월 18일 방송분 중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하는 코너는 영동고속도로 오중 충돌 사고를 보도하였습니다. 사고의 원인과 사고를 낸 버스기사가 받게 될 처벌을 소개하면서 사고 당시 화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 복구에 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날 사건, 사고 코너에서 다루었던 5개의 사건, 사고 수를 줄이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에 유용한 내용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었어야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셋째, 이남희 직언직설에는 진행자와 함께 패널이 출연하여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부연 설명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사건, 사고 코너에 출연하는 패널의 전문 분야가 특정 분야로 치우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패널의 전문 분야를 확장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연예인의 성스캔들을 7월 18일, 19일, 20일에 걸쳐 보도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보도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는데요. 선정적이고 자극적인 내용은 축소하고 더 많은 시청자들의 공감을 얻고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의 삶을 반영해주는 프로그램으로 발전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낮뿐만 아니라 밤까지 더위에 시달리는 이른바 열대야가 연일 이어지고 있죠. 네, 요즘 폭염과 열대야로 밤잠 설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특히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열사병의 위험까지 있어 건강관리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네, 적정 체온을 유지해 숙면을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잠들기 전 찬물보다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하는 것이 체온을 떨어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기름진 음식이나 술은 체온을 상승시켜 수면을 방해한다고 하니까 자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건강관리 잘 하셔서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채널A 시청자마당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